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저께 전두환 씨가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강제 구인을 신청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전두환 씨 문제가 당장 그 재판에만 걸려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자유한국당이 벌써 넉 달째 조사위원 추천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으면서 시간만 무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두환 씨 나이가 벌써 88. 피의자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여기다 전두환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 이야기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월 8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전두환 씨가 독감으로 어제 재판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중간에 제가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미리 놀라지 마시라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네. 그분은 뭐 독감으로 재판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세요. 참. 어제 결국 뭐 예상했던 대로 전두환 씨가 재판에 끝내 불출석을 하면서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가 어제 오후 2시 30분 전두환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요. 전두환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것 아니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달라. 강제 구인장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다. 다음에는 꼭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일부러 안 나오려는 거 맞아? 일부러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 거 맞나요? 네. 이에 대해서 김홍석 판사가 단호하게 물론 믿겠지만 오늘이 2번째 공판기일이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인장을 발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야죠. 아무튼 그렇게 다시 잡힌 공판은 오는 3월 11일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강제 구인장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사진 보셨나 모르겠어요.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태극기를 든 극우단체 그리고 지만원 씨 같이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러 온다면 우리를 밟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굳이 원하신다면 밟고 가라고 하시니까 굳이 원하신다면 발박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며 어떤 분은 막 스케이트화를 준비했다며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살벌합니다. 네. 왜 이런 반응이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내용 이런 분들을 보면서 왜 분노를 하고 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전두환을 향해서 이토록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지 그게 다 사실 1980년에 그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 권력 앞에 무참하게 학살됐던 이 사건이 38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책임자들은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여전히 자자손손 대대로 너무나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해 2월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더 늦기 전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도 합의를 한 거죠. 이 진상규명 특별법의 1조가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 진상조사위가 규명할 범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서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졌던 민간인 학살,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사건, 그리고 또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죠. 집단 발표 책임자와 발포 책임자와 경위, 이거 사실 뭐 누가 봐도 전두환인데 아무튼, 그리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이 헬기 사격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고 조비오 신부의 발언 증언 이런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1988년 국민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이 구성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 활동사항 및 진실 왜곡, 조작 의혹 사건. 이때 이제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청문회를 앞두고 온갖 그 왜곡, 조작을 일삼았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제 파헤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뭐 이렇게 이제 그 진상조사위에서 밝히려고 어쨌건 특별법에서 밝히겠다고 이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제 조사위만 가동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은 정해진 수순이다 라고 하면서 동행명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조사하겠다 단뜩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일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 선정을 자꾸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위만 딱 선정이 되면 바로 지금 이제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조사위 선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넉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9명인데요. 국회의장이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바른미래당에서 1명. 이분들은 다 추천이 끝났어요. 그런데 3명을 임명할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추천위원 계속해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 지원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어제 그 전두환 자택 앞에서 강제구인 반대 집회도 했던 지만원 씨 논란인데요.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죠. 이 당내 일부 인사들이 극우 동객인 지 씨를 조사위에 넣어야 한다고 일전에 그런 약속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했다가 지도부가 이걸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지 못하면서 반발이 일고 이러면서 이제 위원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때 바티칸 뉴스에서 얘기 드린 것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때 석 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으면서 석 달 동안 아직도 안 됐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벌써 넉 달 됐어요. 그죠? 아직까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만원 씨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극우단체들과 시위를 벌이면서 자기가 조사위원이 돼야 된다고 지만원 씨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고요. 그런 와중에 새 벽두부터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자기 남편이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등 이런 막말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조사위원 추천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막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자유한국당에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나름대로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난 4일에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들을 7일까지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힙니다. 7일? 어제잖아요. 그죠? 7일 또 마침 전두환 씨 형사재판이 잡혀 있었던 그날입니다. 어제요. 근데 정작 7일이 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며 전임 원내 지도부가 넘긴 명단에 대해서 추가 모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며 역시나 재차 발표를 미뤘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그냥 미루다가 그냥 이 조사위 특별법이 그 명시한 기간을 다 끝내려는 속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사실 근데 지난 4일에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를 만났다고 해요.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를 이 추천하는 데는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데는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하긴 좀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당이지 자유한국당이지만 대놓고 이런 지만원 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건 고소도 당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본인 너무 대놓고니까 너무 노골적이니까 너무 그리고 그런 쪽은 또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난색을 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제 지만원 씨의 타깃이 김성태에서 나경원으로 옮겨온 거죠. 지만원 씨가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대요. 나경원의 진위 재차 확인. 지만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너무 나빠서 한국당이 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나봐요. 자유한국당도 뭐 평가가 뭐 좋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지만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정과가 많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 2시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이제 김성태에 이어서 나경원도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다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살짝 눈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시다시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랬고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좀 태극기 부대도 품고 자기들이 다시 전처럼 잘해보자고 막 박근혜 석방 뭐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만원 이런 식으로 내치면서 이른바 좀 태극기 세력들을 내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전당대회가 지금 있는데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극기 부대들의 눈치를 살피고 아직까지는 태극기 부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도 그렇다고 대놓고 지만원을 이렇게 조사위원을 추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국민 여론이 이러다 보니까 하염없이 조사위원 추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는 동안 시간이 갈수록 증거들은 다 희미해져 가고 있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벌써 88입니다. 지금 뭐 알츠하이머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뭐 온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도 그걸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할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그 당사자는 혼자서 그냥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당장 기대 수명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전두환뿐 아니라 지금 관련 신군부 인사들도 이미 상당수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러니까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속이 당연히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서서히 한 명, 두 명씩 자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살자들이 참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말.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제 갑자기 이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때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걸 처음에는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걸 왜 묻지? 설마 정말 국립묘지에 안장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좀 무서워요.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조사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자 61.5%가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니 이거 저는 61.5%도 너무 적은 수치 아니에요? 한 뭐 80, 90은 나와야 되는 거야. 절대 안 된다가 8, 90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61.5%밖에 안 나온 것도 참 진짜 이상한데. 근데 뭐 특별 사면이 됐으니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 라는 응답자가 26.8%.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1.7%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6.9%, 반대 의견이 27.4%였다고 하네요. 자유한국당 역시나 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쿠데타 군부 쿠데타로 국민들을 학살한 그 혐의로 내란 그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특별사면이 됐다고 한들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을 어떻게 국립묘지에 인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거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는 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보자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분의 나이가 또 그렇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뭐 현행 법으로도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는 없다 그래요. 그게 당연하겠죠 사실. 근데 사실 또 이게 특별사면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특별사면이 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법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지금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내란죄 등의 범죄자는 사면 복권이 됐더라도 안장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천 의원은 전두환 관련 남은 과제 핵심은 조사위를 서둘러서 출범시킨 뒤에 진상규명에 매진하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는 취지에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차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하필 전두환 씨가 뭐 사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밀어붙여서 그냥 될 수 진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냥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전에도 안장 가능으로 결정 내린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에서 전두환 씨 경호실장으로 전두환 경호실장이 국립묘지에 미치겠다 진짜. 경호실장으로 비자금 조성의 1조에서 1997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씨에 대해서 복권이 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미쳤네. 와 진짜 전두환 경호실장을 국립묘지 안장시켰어요? 그때 심의가 정말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졌고요. 그냥 종이로만 달랑했고요. 민간위원 3명이 이에 반발해서 사퇴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국가보훈처장이 누구? 박승춘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듬해 감사원이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이 심의위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부적절한 행위를
영향을 행사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나 저러나 이미 이제 그냥 묻히는 걸로 안장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다른 정부가 혹여라도 들어왔을 때 국민들의 여론과 달리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법안 아예 애초부터 원천 봉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도 전두환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법안 통과가 관련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배우 김희성 씨가 이런 본인의 SNS에 김의성 씨 아시죠? 김의성 씨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 국립묘지 안장 뭐 관련해서 보이시나요?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당장 묻는다면 네, 지금 당장 매장을 한다면 찬성한다. 국립묘지 해주겠다. 아, 네. 역설적인 멘션,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통쾌한 멘션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면서도 절대 그만큼 극하게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을 SNS에 올리기도 하셨는데요. 짧은 문장인데도 아주 파급력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국민적인 이런 열의와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는 정말 그 어느 것도 미룰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회방 놓기? 그때 그 세월호 특조위 때도 자유한국당의 그 회방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실이라고는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끝냈던 바 있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 학살자들, 피해자들이 기대 수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합니다. 나중에 없어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이러한 모든 과거의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대상조차 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생매장도 안 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데 그러시네요. 그러게요. 그거 근데 사실 진짜 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국립묘지에 친일파들도 정말 많고요. 그죠? 국립묘지에 친일파들도 너무 많이 묻혀있고 그런 상황이라 참 그렇다더라도 거기에 전두환을 묻을 순 없죠. 전두환 씨는 절대 묻을 순 없죠.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드린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감기가 조금 나아서 조금 더 목소리도 멀쩡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발칙한 뉴스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